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스테이블 코인뿐 아니라 콘텐츠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애니메이션 IP가 정말 강한 국가잖아요. 또 엔터 쪽에서는 이미 참여형 팬덤이 익숙한 구조입니다. AKB48 같은 아이돌 그룹도 팬들의 투표로 유닛이 결정되고는 하니까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만나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글로벌 단위로 사업을 키운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전언입니다. 한 주간의 코인 시장 핫 이슈를 알아보는 코인 사이트 더벨 최명용 노윤주입니다. 노 기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코인 사이트를 한 주 쉬어갔는데요. 이유가 있었죠? 일본 출장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지난주에 출장차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 다녀왔습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블록체인 VC인 해시드가 현지 VC인 비대시 캐피탈과 블록체인 리더스 서밋이라는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일본의 블록체인, 가상자산 산업은 어떤지 직접 보고 느끼고자 다녀왔습니다. 그간 이미지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일본은 디지털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코로나 시국에서도 팩스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느라고 되게 좀 낙후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여전히 기업들에서는 결제 문서를 승인할 때 수기로 도장을 찍는다던가 손글씨를 선호하기도 하고 뭐 손글씨를 대신 써주는 로봇까지 있었다고 하고 뭐 이런 기사도 본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저도 온라인에서 2020년대 들어서도 여전히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하고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연필로 직접 후보자 명을 적어야 한다는 그런 글을 봐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디지털, 블록체인 이런 거 행사를 지금 도쿄에서 했다고 하니 현지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실제로 가보니까 디지털화에 대한 열풍이 상당히 뜨거웠는데요. 일본은 2023년경에 웹3 산업을 키우겠다고 대대적으로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웹3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포함해 분산 플랫폼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은 이제 웹2가 되는 것이죠. 일본은 이미 웹2에서는 다른 국가의 발전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웹3를 육성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듯 했습니다.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이 신용카드 대신에 디지털 코인으로 넘어간 것 그것과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일본은 이시바 총리가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총리가 블록체인 행사에 직접 축사를 하면서 웹3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기시다 전 총리가 과거 2차례나 현지에서 열린 웹엑스라는 행사에 영상 축전을 보내기도 했고요. 올해는 이시바 현 총리가 현장에 직접 참석을 해서 경제 부흥의 주요 축으로 웹3 산업을 키워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캐피탈사, 민간 벤처 캐피탈이 운영하는 행사에 참여해서 이 얘기를 한 셈인데 상당히 전향적이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블록체인 시장은 변화가 좀 유의미한 변화가 좀 있습니까? 네, 한창 일본 블록체인 산업에 붐이 일긴 했었습니다. 일본 상황은 우리나라랑 정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기업의 코인 거래도 금지되어 왔었고 ICO도 금지였는데요. 올해에서야 일부 기업에 한정해서 코인 거래가 허용이 되긴 했죠. 대신 개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탈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커져 있었고요. 김치 프리미엄이 뭐 대표적인 얘기죠. 네, 맞습니다. 거래소도 대기업에 올랐고요. 하지만 일본은 리테일 거래는 활성화돼 있지 않고요. 대신 기업을 중심으로 블록체인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니 같은 일본을 대표하는 테크 기업이 소니움이라는 작체 블록체인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개인들의 거래가 활성화하지 않는다면 블록체인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이 단기적으로는 성장하기가 어려웠고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다 보니 일본 시장에 대한 열기도 조금씩 꺼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인데 이 분위기 때문에 일본 시장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느낌인 건가요? 네, 제가 실제로 일본에 가서 보니까 다들 엔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만 하고 또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새로운 기회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그런 법규 같은 게 마련이 돼 있죠. 네, 과거 코인 사이트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일본은 2023년에 이미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만들어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발행자를 은행이나 금융사로 한정하면서 엔화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규제 방향이 최근에는 조금 바뀌는 그런 분위기인 거군요. 네, 민간에게 허용을 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일본도 미국의 영향을 받
받은 것이죠. 미국 지니어스법에서는 은행뿐 아니라 라이선스를 취득한 기업이라면 비은행이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허용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최근에는 JPYC 잉크, JPYC라는 기업이 비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규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3년간 1조 엔 규모로 발행을 할 예정이라는데요. 일본에서는 JPYC가 첫 엔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이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 기축 통화랑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엔화는 지금 아시아권에서 또 글로벌 시장에서 기축 통화의 역할을 좀 하고 있어서 오히려 엔화 스테이블 코인은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현장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사실 엔화의 통화의 위상이 다른 통화들보다 아시아권에서 높기 때문에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속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본 은행에서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적이 있지 않았나요? JPYC가 첫 코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또 뭐죠? 네, 후코쿠 은행이 토치카라는 예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 기반이었고 사용 가능한 지역과 용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인정받지 못한 분위기입니다. 지역 화폐의 코인 정도 생각이 되는군요. 네, 후코쿠 은행 자체가 지방은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실험을 해본 것이고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엔화 스테이블 코인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번에 다녀온 행사는 그 해시드가 주최를 했는데 해시드도 일본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일본 블록체인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고 하나요? 네,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스테이블 코인뿐 아니라 콘텐츠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애니메이션 IP가 정말 강한 국가인데요. 김 대표는 IP 활용 산업의 미래가 참여형이 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일본은 사실 엔터 쪽에서는 이미 참여형 팬덤이 익숙한 구조이긴 합니다. AKB48 같은 잘 알죠. 아이돌 그룹들도 팬들의 투표로 유닛이 결정되고 하니까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만난다면 투명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단위로 사업을 키워서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전언입니다. AKB48 출신의 사쿠라 씨가 르세라핌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K-팝도 굉장히 최근에 뭐 글로벌 열풍이 있으니 네. 우리나라도 이런 콘텐츠 비즈니스와 블록체인을 연결하면 뭔가 또 산업 성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이미 있습니다. 해시드가 엔터사를 하나 투자를 했는데 포토카드가 NFT거든요. 그래서 네. 그 포토카드를 사서 NFT를 인식하면 유닛이랑 타이틀곡, 컨셉을 고를 수 있는 투표권이 팬들에게 주어집니다. 재밌는 비즈니스가 많군요. 네, 트리플 S라는 걸그룹입니다. 그렇군요. 관심 있게 한번 또 보겠습니다. 또 눈에 띄는 일본 블록체인 산업 동향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변화가 조금 기대가 됐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그렇죠? 일본은 그간 스타트업 불모지라고 그렇죠. 여겨져 전통 산업이 왔거든요. 워낙 강하니까요. 네, 좀 도전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기업 문화도 있고 자영업부터 대기업까지 가족 경영이 주를 이루니까 스타트업이 성장하긴 조금 어려웠는데요. 블록체인 산업은 아무래도 다 신생 기업들이 많이 뛰어들고 또 코인을 통해서 투자금도 받으면서 기회도 기존보다 쉽게 잡을 수 있어서 블록체인에서라면 스타트업들이 많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참석했던 행사에서도 다수의 스타트업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노 기자와 함께 일본 블록체인 산업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일본의 저력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또 일본의 엔화의 기축 통화 기능과 스테이블 코인이 합쳐졌을 때 나타나는 그런 시너지 효과도 상당히 위협적일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빠르게 정책을 완비해서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